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풋풋했던 첫사랑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음악이나 문학, 영화, 그리고 예술 작품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성의학자로서 그동안 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로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쁨, 설레임, 행복감, 아니면 슬픔, 외로움, 괴로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슴 뛰는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끝난 이후 아직도 가슴 한켠에서 아련한 아쉬움으로 또는 그리움으로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낭만적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짝짓기 감정 중의 하나이지만 성욕과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짝짓기를 위한 감정에는 성욕과 낭만적 사랑과 애착의 감정이 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성욕만 있으면 될 듯 하지만 왜 우리 인간은 낭만적 사랑과 애착의 감정을 진화시켰을까요? 낭만적 사랑은 짝짓기 감정이 불특정 다수의 배우자에게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에너지와 열정, 시간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짝짓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애착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가 태어난 후 다른 짝을 찾아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이새의 양육과 육아에 도움을 주고 배우자에게 집중하게 함으로써 이새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낭만적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의하면 사랑은 친밀감, 인티머시와 열정, 패션, 헌신, 커미트먼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친밀감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감정으로서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나오게 되죠. 열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렬한 연애 감정이자 성적 욕망을 담고 있죠. 세 번째 요소는 헌신인데요. 장기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일종의 약속 또는 의무감,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강약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각각의 커플들이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의 이 세 가지 요소의 양이 서로 비슷할 때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턴버그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강약에 따라서 각각 사랑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신만 있고 열정과 친밀감이 없는 경우를 공허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에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 부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공허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연인과 부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연인들은 식당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경우라면 연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말없이 밥만 먹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경우라면 틀림없이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정과 헌신은 있지만 친밀감이 전혀 없는 경우를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정신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경우를 말하죠. 섹스 외에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급격하게 열정이 식어버리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친밀감만 있고 열정과 헌신이 없는 경우를 좋아하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정과도 같은 사랑을 얘기하죠. 반대로 헌신은 전혀 없고 열정과 친밀감만 있는 형태의 사랑을 낭만적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실감이 전혀 없고 두 발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경우를 말하죠. 반면에 오로지 열정만 있는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밀어붙이는 형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애적 사랑은 열정은 부족하지만 친밀감과 헌신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온 부부들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형태의 사랑인데요. 성욕은 줄어들지만 의리와
정으로 사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헌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의 사랑을 말하죠.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들은 매우 드물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형태의 사랑은 이러한 다양한 사랑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변해가기도 하고 바꿔가면서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사랑의 감정은 우리 인간의 뇌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과 호르몬들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는 데는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리고 페닐에틸아민, 옥시토신, 그리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뇌의 신경전달 물질들과 호르몬들이 관여하게 되죠. 먼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중독과 관련되는 물질인데요. 이 도파민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연인에 대해서 느끼는 가슴 뛰는 느낌, 황홀한 느낌, 그리고 상대방에 집중을 하게 되죠.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대단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도파민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밥을 굶어도 또는 잠을 자지 않아도 황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물질의 작용인 것이죠. 두 번째로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뭔가에 홀린 듯 실실 웃거나 들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노에피네프린의 증가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 물질인데요. 한창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로토닌의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한다고 하며 사랑이 끝난 이후 약 1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수치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페닐에틸아민이 증가한다고 하죠. 이 페닐에틸아민은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고양감, 즉 기분이 들뜨는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페닐에틸아민은 뇌에서 암페타민, 즉 필로폰이 주는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닐에틸아민이 주는 고양감을 쫓아서 끊임없이 사랑을 반복하는 연애 중독자들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페닐에틸아민이 주는 고양감을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물질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고양감을 쫓아서 끊임없이 사랑을 반복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인데요. 바로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서적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이죠.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출산을 할 때 분비되는데 이 물질들에 노출됨으로써 정서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바소프레신은 부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빠가 자녀를 돌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세의 양육에 남편이 관여하도록 하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처럼 성학의 매수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해보면 다소 허무한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귀하게 생각하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낱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작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추억과 감정이 쌓여서 오늘의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의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자기 자신을 감정의 경랑 속으로 휘몰아갔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거나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경랑의 파도를 건너가 보십시오.
그 파도의 건너편에는 더욱 성숙하고 더욱 단단해진 자기 자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